네, 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네, 오늘은 은행원이 알려주는 퇴근 시간의 비밀 영상 여러분들이 댓글 굉장히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은행원이 되는 방법 알려주세요. 뭐 자격증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인데 뭘 준비해야 되나요? 은행 뭐 채용 관련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조금이나마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방향이고 이 영상은 저의 생각,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담고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후배들 취업 준비를 하는 와중에 이제 저에게 이제 와서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뭐 학교 선배 그런 홈커밍 데이에 남겼던 연락처로 와 연락해서 선배님 저 뭐 선배님 은행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이제 조언들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참고로 막 찾아오는 그런 적극성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조언을 해드려서 됐다기보다는 제가 조언해드린 분들은 다 은행에 취업을 하긴 했었는데 제가 조언을 해서 됐다기보다는 그런 적극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은행에 취업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그리고 제가 은행에 들어가게 된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담았으니까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제가 수다 형식으로 풀었기 때문에 다소 이제 좀 말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의 흐름을 좀 맥을 끊지 않기 위해서 무편집으로 갈 거고 자막도 거의 없이 갈 거예요. 그래서 좀 길이가 다소 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은행원이 알려주는 은행에 취업하는 방법? 은행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입행한 게 굉장히 오래됐죠. 요즘에 은행마다 채용하는 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다 살펴보진 않고 대충 좀 봤는데, 저 때는 은행고시라고 해서 그 필기 시험이 있었어요. 그 필기 시험이 보통 이제 시사상식과 경제상식을 통합한 그런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취업할 때는 제가 금융권만을 목표로 준비를 하진 않았어요. 제가 또 하고 싶은 일도 있었고 또 금융권도 일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금융권만을 막 준비하던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전공이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방대고요. 그리고 4년제를 나왔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지방 4년제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뭐 토익 점수도 있었고요. 금융 자격증은 없었어요. 금융 자격증은 없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준비하던 시험이 있었는데, 그 준비하는 게 그것도, 어, 일종의 우리 고시는 아니지만 좀 시험이 좀 깐깐하고 어렵거나 좀 공부해야 되는 양이 많은 경우에는 보통 고시라고 많이 붙였었거든요. 일반 뭐 행시, 사시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런 종류의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시사상식이나 그런 논술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그런 스터디를 하고 있었어요. 스터디 기간이 한 6개월 이상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신문도 보고 또 그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은행 제가 다니고 있는 은행의 채용 공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공부하는 걸 꾸준히 해서 되면 좋겠지만 그게 된다는 보장도 없어서 제가 사실 금융권도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융권 시험을 한번 쳐봐야겠다 하고 원서를 써서 냈어요. 냈는데 그게 서류가 돼가지고 이제 면접 전형과 그리고 필기 시험을 치고 이제 최종까지 합격을 하게 됐는데 우선 제가 경험한 진행 그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처음에 서류를 냈어요. 그때 한 2만 명 정도 서류를 냈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2만 명에서 일부 이제 걸러지고 서류에서 이제 합격 여부가 걸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실 필기 면접을 봤었던 것 같아요. 필기를 보고 실무를 같이 봤었나? 그래서 그때 필기가 이제 어, 경제 시사상식 문제였었고 난이도가 막 되게 꼬아놓는 문제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뭘 얘기하는지 개념 이런 단어나 개념 정도 그리고 약간 살짝 좀 계산해야 되거나 꼬아야 되는 문제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저 때의 얘기예요. 여러분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평균 그 은행에서 NCS인가? NSC인가? 그런 평균의 그런 시험의 그런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 이제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출제하는 문제들이었고, 아무래도 은행 시험이다 보니까 그런 경제적인 관련 부분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런 시험들을 치고 논술이 있었어요. 논술을 한 두 문제, 한 문제 정도 치고, 저는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런 걸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경제나 이런 걸 되게 쉽게 좀 풀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기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공사 시험도 치고 있었고 그때, 그래서 논술이랑 이런 거에 좀 약간 훈련이 되어 있어서 좀 이렇게 무난무난하게 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논술은 두 문제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길지는 않게 한 시험지가 이만했다면 한 이 정도 분량으로 이렇게 두 문제를 적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고 난 다음에 이제 인적성 시험이 있었어요. 보통 일반 뭐 항공사나 이런데, 제가 삼성은 시험을 쳐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인적성 문제, 기본적인 그런 문제를 또 한 시간 풀고, 그렇게 해서 필기 시험이 끝이 났었고, 그리고 실무 면접은 말 그대로 실무진 지점장님급, 실무진급 이 이제 면접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합격 여부 통지를 받고 이제 임원 면접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임원분들이 꽤 많이 앉아 있었어요. 뭐 인사부장님도 있었고, 어, 그 부행장님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뭐 어느 직함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은행 입회가고 나서 봤을 때는 그런 이제 좀 한 거의 한 10명 정도? 이제 인사 관련 담당자, 그리고 그 관련 본부의 뭐 부행장님, 본부장님 뭐 이런 식으로 쫙 앉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저는 한 10명 정도 이렇게 면접이 쫙 들어갔어요. 다 복장이 참 짠 것처럼 똑같더라고요. 까만 정장 다 이렇게 맞춰 입고 온 것처럼. 그래서 들어갔었는데 질문은 참 다양하죠. 뭐 실무진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은행에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실무진 면접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볼 것 같아요. 제가 인사 담당자가 아니니까. 하지만 제 경험으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은행에 들어왔을 때 과연 얼마나 융화가 잘 되면서 업무에 적응을 하면서 빨리빨리 적응을 해나가면서 업무에 얼마나 좀 잘 은행에 들어와서 얼마나 적응을 잘하고 업무를 얼마나 빨리 습득해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좀 빠릿빠릿한, 좀 재빠른, 좀 이렇게 영리한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임원 면접에서는 좀 조직적인 측면으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우리 은행에 들어왔을 때 어울릴 만한 사람이다 아니다를 이렇게 판가름하는, 좀 더 거시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겠죠. 어, 그래서 임원 실무 면접에서 한번 걸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업무 역량이라든지 업무의 적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보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우리에 적합한 인재인지 아닌지를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들은 뭐 그런 취업 사이트나 요즘 많잖아요. 카페도 많이 있고, 저희 때는 지금도 있지만 그 사이트가 취뽀 사이트를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 리스트는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고, 여러분은 질문에 대한 그런 답변들을 미리 다 작성을 하시잖아요. 물론 답변 내용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 사람이 그 답변 속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이 사람의 내면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정형화된 다른 사람 걸 베끼지 마라, 자기의 이야기를 적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답변 안에 자기가 다 보여요. 그 답변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이건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말 한마디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날 어떻게 알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말 한마디 해보면 딱 답이 나와요. 저희도 많은 고객들을 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업무적으로나 아니면은 창구에서 사람들 많이 했는데 딱 한마디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라는 게 탁 나와요. 그런데 저희보다 경험이 훨씬 더 많고 30년, 40년 은행을 다니고 업무에 그런 통달한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는 딱 얘기 한마디, 사람의 자소서 내용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의 딱 그릇이 딱 보이는 거죠. 물론 100%를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들을
보는 통찰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속이려고 하면 안 되고 진솔하게 자기 내용을 적어야 되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소서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진실하게 자기의 내용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건 그런 글은 읽어보면 딱 느껴져요. 제가 인사 이런 데 참여해보지 않았지만 저도 대학 시절에 어, 그런 이제 신입들을 받아보고 또 면접도 해보고 했었거든요. 그런 동아리 같은 데서 이렇게 해보면 자소서를 보면 딱 이 사람의 의지가 느껴져. 아, 이 사람이 진짜 오고 싶구나. 아, 이 사람은 그냥 대충 썼거나 썼구나. 이런 걸 그냥 봐도 느껴져요, 여러분. 모를 것 같죠?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특히 블라인드나 이런 데는 그 자기는 스펙이나 이런 거를 다 감추고 정말 이 사람의 그런 내용들만 보고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자소서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내용을 아주 진심을 담아서 정말 잘 적을 수 있도록 막 화려하게 많이 막 열거식으로 적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를 적더라도 진심을 담아서 자기가 진정으로 느낀 점 보면, 아, 이 사람은 정말 느꼈구나, 감동을 했구나, 아,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자소서를 적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다시 임원 면접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고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딱 앉아요. 앉아가지고 이제 뭐 자기 소개를 하고 이렇게 쫙 앉습니다. 그러면 말 톤이나 목소리 딱 이제 인상 이런 거 딱 보고 이제 한번 쫙 첫인상이 각인이 되죠. 이제 번호를 딱 찍어서 이제 물어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관심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더 거는 것처럼 그 임원분들도 다 사람이에요. 이렇게 관심 있는 직원한테는 좀 더 질문을 해보게 되고 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한 가지인가 두 가지 받았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다 기억은 안 나요.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그래서 제가 되게 기억에 남았던 일상적인 질문도 하는 거 아시죠? 뭐 은행에 들어오기 뭘 준비했나요? 이런 질문들도 기본적으로 많이 듣게 되지만 저는 이제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뭐였어요?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때 학교 다닐 때 전공이 약간 저는 사회과학부 쪽이거든요. 그래서 신문방송 쪽이라 가지고 저는 좀 잔잔하고 좀 약간 그런 영화 좋아했어요. 약간 흔히 말하는 좀 예술성이 있는 막 비포 선라이즈 같은 그런 영화 좋아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영화를 얘기하면 이분들 모르실 거 아니에요. 좀 대중적이고 이제 누구나 들어도 화제성이 있고 알만한 영화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물론 잘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거기 서서 이 영화는 이래서 이런 영화가 있고 설명을 그렇잖아요. 그리고 면접인데 면접인데 그래서 좀 연배도 있으시고 이래서 순간적으로 뭘 얘기해야 되지? 한창 취업 준비하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 한 50선 이렇게 뽑아서 이제 어떻게 대답할지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들이 있었지만 정말 그런 일상적인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심영래 감독의 용가리를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사람들이 뭐 용가리? 뭐 저런 영화를 그때 한창 그 심영래 감독의 영화가 개봉을 해서 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당황하시죠. 제가 무슨 소리를 하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영화를 감명 깊게 본 이유는 한국의 이런 그래픽이나 영화 기술이 정말 발전이 돼서 세계적으로 어디든 어떤 손색이 없는 그런 기술 수준이 올라왔던 것에 굉장히 좀 감명을 받아서 그 영화를 정말 감명 깊게 봤다. 정말 우리나라 영화 기술이 산업이 어떻게 발전이 될지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했을까? 정말 무모할 수도 있지만 그냥 좀 순간적으로 이 사람들도 알아야 되고 내가 아는 접점에 맞춰서 그 영화 그 답변이 좀 설득력이 있고 이 사람들도 들었을 때 하는 이런 내용이어야 된다. 순간적으로 막 그 0.1초 사이 뭐 0.1초 사이 막 머릿속을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 처음엔 용가리라고 했을 때 이런 표정이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 영화 산업의 발전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더 발전되는 게 기대된다 이런 답변을 했을 때는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정말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를 했었으면 이게 뭐야 이러면서 바로 탈락 이렇게 됐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제가 저런 생각을 하는 아이구나라는 그런 면모를 좀 잘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나쁘지 않게 대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이 제가 굉장히 독특하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남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합격 통보를 받고 한 달간 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받고 그렇게 이제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은행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은행원이 되어야지라기보다는 저는 이 은행원 생활하면서 느끼는 건 아, 흥미와 적성은 다르구나. 제가 경제나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긴 하지만 제가 완전 흥미를 가지고 있던 직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적성엔 굉장히 잘 맞는. 그래서 여러분 흥미와 적성을 잘 구분을 하셔서 업무를 선택하셔야 되고 은행원 처음에 전 들어갔을 때 좀 저는 유튜브를 하는 것도 보면 아시겠지만 좀 약간 자유분방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은행에 들어가면 굉장히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되고 굉장히 좀 보수적이에요. 업무를 하는 게. 왜냐면 금전을, 돈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대충은 없거든요. 줄을 하나를 그어도 딱 이렇게 자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저는 그게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은행원이라고 하면 딱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꼼꼼하고 정확하고 되게 막 깐깐하고. 그 여러분들 뭐 삼성은 삼성맨, 뭐 LG는 LG맨 이런 말이 있나? 그런 것처럼 조직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특성이나 이미지가 있잖아요. 조직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아니더라도 그 직장 생활, 조직 생활 오래 하게 되면 그렇게 물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어가요. 저도 그 조직에 알맞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조직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어떤 직군을 가든 은행 연봉을 많이 줘서 나 은행에 가봐야 되겠다. 뭐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여러분 은행원이 뭘 하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들의 이해가 없으면 자격증을 아무리 따고 은행에 들어가도 못 버티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업무를 하다가 초기에 퇴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기본적으로 은행원이 어떤 업무를 하고 이 일이 나의 적성에 맞을지 여부부터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인턴 이런 거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는데 전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라도 인턴 생활을 하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자격증은 있으면 좋기는 해요. 하지만 늘 그렇듯 금융권은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고 물론 하반기 올해는 조금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산점이 주어질 수는 있지만 바로 판매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은 은행에 들어가면 다 교육을 하고 연수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들어가서 해도 늦질 않고 기본적으로 그래도 나 불안해요 자격증 하나 따야겠어요 하면 그 은행에서 공고해주는 그런 이제 가산점이 붙는 자격증 리스트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확인을 해보시고 따시면 좋은데 뭐 AFPK나 CFP는 현직 은행원들도 따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분야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자산 관리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주식이나 상품에 대한 공부 이런 이제 나누어져 있거든요. 한 다섯 단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현직 책임자들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따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부터 도전을 하지 마시고 은행 FP라든지 아니면 판매 권유 증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아니면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증 이런 걸 따시면 신입이 들어가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판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신입이 판매를 할 수는 없죠. 판매를 해야 되지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난 입금 출금도 겨우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그런 업무에 가중을 해서 두진 않지만 나중에 본인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업무에 도 적응이 되고 하면 펀드 상품 공부해서 또 판매를 할 수 있고 자격증이 있으니까 자격증이 없으면 판매가 안 되거든요. 보험도 그렇고 보험 같은 부분은 바로 신입에게 담당을 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들어가서 따도 늦진 않다라는 점을 우선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은행원의 그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이나 이런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조직 생활하니까 융화력이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왜냐면은
고객을 응대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는 매일 처음 온 사람을 만나요. 물론 자주 오시는 고객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을 응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아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권해드리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은행 지점 내부적으로는 또 같이 어울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업무에 대한 그런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고 잘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고객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꼭 해드리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성도 필요하고 업무에 대한 그런 지식 습득 능력이라든지 이렇게 화법이라든지 화술이라든지 이런 게 100%다 갖춰지는 사람을 원하는 게 조화롭게 갖추어지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 외모적 외적인 부분은 딱 호감이 딱 다 호감 있게 딱 이분 굉장히 친절하다. 이분 되게 좀 스마트하시네. 이분이 권유하는 상품이라면 나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이런 호감형의 스마트한 이미지면 굉장히 좀 은행에서는 좋아하죠. 막 예쁘고 막 잘생기고 이런 것보다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이렇게 깔끔한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죠. 근데 뭐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제가 보기엔 너무 고학력만 선호하는 것 같진 않아.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좋은 곳을 더 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직종으로 좀 많이 이탈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때는 너무 고스펙자를 원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업무를 너무 하고 싶고 적성에 맞고 이 업무에 적합한 사람이다 하면 누구든 뽑게 되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그 학교의 그런 커트라인이 하위와 상위의 이 커트라인은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근데 좀 그 해 어느 학교 이상으로 다 됐다 이런 건 있죠. 근데 그거는 해마다 바뀌는 것 같고 또 요즘에는 블라인드로 하기 때문에 그런 학교나 이런 부분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좀 자기의 역량을 잘 키워 놓으면 그 학교 부분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자격증이 없어요. 여러분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좀 제일 쉽게 딸 수 있는 보험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아니면 은행 FP 이런 부분을 따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학점이 낮아요. 학점 여러분 괜찮아요. 너무 처지지만 않으면 돼요. 어느 정도 그냥 평균 이상 너무 고학점이 필요는 없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블라인드를 하는 곳은 그런 부분은 다 가려놓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부분도 있다고. 그래서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이렇게 모든 업무를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분들은 나중에 은행원 되고 싶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는데 굳이 과를 골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상경계열, 뭐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이런 부분이 낫고 그리고 비전공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비전공자거든요. 경영이나 상경계열, 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꼭 그 과를 나 흥미가 없는데 간다기보다 본인이 흥미가 있는 과를 가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정도로 이렇게 같이 좀 수업을 들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막 어떤 한 직종을 선택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분야의 관심에 그런 관심사를 두고 좀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걸릴 텐데 뭐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릴 텐데 그땐 또 어떤 직업이 각광을 받고 본인의 관심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에 너무 정해놓고 나 은행원 할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가능성이 많은 원석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중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처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원은 제가 은행에 들어와서 은행원은 좀 은행원을 해보니까 은행 업무는 솔직히 좀 누구나 배우면 할 수 있는 업무인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워낙 상품도 구조도 복잡해지고 워낙 다양한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관심이나 흥미가 있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양이 되면 적응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은행원의 업무가 그렇다고 굉장히 전문적인 막 의사들처럼 막 수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면 누구나 지식을 습득하면 상품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사회성이라든지 그런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이라든지 공감한 능력 이런 부분도 이제 필요로 하는 직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고차원적인 전문성을 원하는 직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어떤 직종인지 알고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여러분들이 너무 막 그런 정해진 틀 상자 안에 자꾸 갇혀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았거든요. 은행은 도전을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아, 이건 들어가서 공부하면 되지.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은행원이라는 업무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너무 시작도 하기 전부터 너무 겁을 먹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시험을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뭐 그렇다고 제가 막 자격증을 뭘 따야 돼? 넌 자격증이 없는데 어떡하지? 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준비를 했으니까 그래도 도전을 해보자 이런 마음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실 때 좀 너무 딱 이 은행 직종에 맞춰서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높게 목표를 잡고 준비를 하시다 보면 은행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더 여러분들이 또 혹시나 원했던 직종이라든지 원하는 직군에 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딱 이렇게 틀에 갇혀서 이 안에서만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좀 더 넓게 생각을 하고 좀 폭넓은 경험과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은행에 들어가서 하니 뭐 은행에 들어갔으니까 또 저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제가 먼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앞서 걸어봤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굳게 먹고 좀 자신감 있게 도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모두 다뭐 맞고 이게 정답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 경험으로 또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경험으로 이런저런 제 좀 많은 그런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종합해 봤을 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막 나는 경험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학점도 그렇고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난 너무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나는 여기 들어가면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니까 저를 좀 뽑아주세요. 이런 좀 당찬 그런 사람들은 눈에 띄어요. 반짝반짝 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이시던 아니면 준비를 해서 이제 또 그런 면접의 전형의 과정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든 간에 좀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앞으로 준비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그 이상으로 더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맡겨두시고 여러분의 스스로 좀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마음을 굳게 먹고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요즘 너무 좀 걱정도 많고 또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런 학생들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그 자체로도 너무너무 반짝거리고 예쁜데 어, 너무 그런 사회적인 틀이나 그런 스스로의 그런 틀 안에 갇혀서 너무 답답해하고 너무 그 시간을 아깝게 보내는 것 같아서 여러분 젊음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 어제는 오늘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들을 제가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질문을 해주고 싶은 일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후속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점, 또 여러분들이 좀 영상에서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아셨죠? 좀 편안하게 수다 영상으로 가지고 와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전 또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